쓸모와 이제 한국은 최초의 세계 국가다. 캐나다의 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극찬하며 한 말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처 방식을 소개하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불렸고 어느 순간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진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했고 2020년 현재 IMF가 인정한 10대 선진국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에 5030 클럽에도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5030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들어가며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선 7개국에 든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임에도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선진국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일본인들 77%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도 스스로 강대국이라 여기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을 쉽게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멀고도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세계 한국이 알려지며 이젠 한국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숨기려고 할 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불리며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이번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막은 나라로 꼽히며 전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최근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은 이탈리아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며 그 이유를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료소를 대거 구축해 더 많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까지 만들어 현재까지 총 25만 명을 검사했다고 하면서 GPS 추적,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현재 3주 정도 대규모 모임 등을 취소하고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는 거의 비어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를 계속 접하고 있으며 맵을 통해 변동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같은 날 캐나다 현황을 전하며 벌써 대형마트에 비누, 치료제, 화장지 등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져 한 집에 한 개씩이라고 적힌 종이가 매대에 붙어있는 지경이다라며 캐나다 이칼루이트의 한 마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선진국이라 불렸던 대부분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캐나다, 미국 등 자칭 북미 선진국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현재 불안에 떨며 사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달린 네티즌들은 자국의 휴지 사재기를 개탄하며 한국은 아무도 200파운드짜리 화장지를 사려고 상점에 가지 않는다며 비교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서는 캐나다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니 미국의 애처로운 제3세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계와 최전방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한국인들은 어떤 지역 폐쇄도 공포 사재기도 없이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오크 디아리오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소개하며 스페인 정부도 한국의 전략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언론 바이트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주목하고 스페인도 할 수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휴대앱을 만들어 확인된 장소와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모바일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게 하여 의료센터를 포화시키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인구 통계 및 위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빠른 조사 속도와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방식을 소개하며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에 가지고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도 이제 이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하우와 대처 방법이 전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16일 한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워킹스루도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을 배우라고 훈수를 두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워킹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방법을 찾았고 국민들을 생각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만 한다.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껴졌다. 최근에 한국이 쇠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진국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을 배워라. 한국과 비슷한 영국은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 대단해 보인다. 반면 어떤 나라들을 보라. 최근 상황이 악화되며 공황 상태를 겪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워킹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다. 나는 매우 감명받았다. 미쳤다. 드라이브스루 이후 또 다른 놀라운 진전이다. 한국은 K-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끝내준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베끼느라 바쁘다. 한국인은 정말 똑똑하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개인 치료로 세계를 리드하고 공중보건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위기들을 극복하며 경이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채빈국에서 G20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였고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겨냈고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가가 왜 고노다로를 백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을까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가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도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일본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오후에 일본 언론에 충격적인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백신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스가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정계는 물론이고 언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오후 5시가 넘어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언론에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가 18일 오후에 갑자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니폰 방송의 아침 대담 프로그램에서 스가가 고노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분석을 총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듣고 보면 스가의 고민이 이해가 되면서 어쩌다가 아베에게 물려서 저 고생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가는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주변 상황은 모두가 비협조적이고 실제 전 국민 접종까지 완료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후생 노동상이 전체 백신 접종을 총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상은 최근까지도 후생 노동성 관료들과 의사협회 관계자들의 편에 붙어서 백신 접종의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담당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부처 간의 조정입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관리하면서 이송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만 해도 여러 곳의 부처가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동 조달에 관한 검토는 경제산업성이, 트럭 등 운송은 국토교통성이, 지자체와의 연락은 총무성이, 사용이 다 끝난 바늘 등의 처리는 환경성이 한다는 식입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 부처가 다 나서야 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처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의 고질적인 시스템 때문에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열기 위한 회의를 수십 번 하고 겨우 회의 일정과 주제를 정하고 수십 번의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팩스를 보내고 날이 나는 등의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 간의 조정이나 의사협회 등의 이해관계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니시무라 상이 이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스가는 매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니시무라 상 가지고는 전혀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는 앞뒤 재지 않고 고함치고 명령하고 막 나가는 돌격대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딱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노다로가 적임자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고노다로가 좌충우돌 성격으로 각 부처의 관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무대뽀로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의 가장 큰 고민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일본 국민들 때문입니다. 스가는 도쿄올림픽과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전국민 무료 접종을 골자로 한 개정 예방접종법을 지난해 연말에 개정했습니다. 일본은 1994년 예방접종법이 개정된 후에 아동에 대한 독감 백신의 집단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없어진 집단 접종 관련된 조항을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근 20년 전에 이런 집단 접종이 없어지다 보니 공무원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런 경험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 집단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모두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마이넘버를 부여하고 사용한다,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 사회를 만든다 등의 구호도 실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다 보니 몇십 년째 그냥 그렇게 개인주의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전 국민들 대상으로 집단 접종을 해야 하는데 나는 백신 접종을 천천히 하겠다 라는 일본인이 6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간곡한 부탁에도 전혀 말을 듣지도 않는 상황이 되니 집단 접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터진 스가가 결국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 고노다로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노는 실효성이나 구체성은 없어도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장난을 앞뒤 없이 내지르면서 인기를 높이는 것으로 엄청난 재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노는 220만 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고노의 말장난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고노의 이런 인기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집단 접종에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의 기대대로 고노가 이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고노가 그냥 자기 혼자서 막 나가면서 도리어 더 뒤죽박죽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스가는 실패하면 고노 책임, 성공하면 스가 공로라는 그림을 위해서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도장 폐지, 이지스 어쇼어 취소 등의 파괴적인 언동을 전문으로 하는 좌충우돌 고노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노는 튀고 싶어하는 언동 전문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고노의 조정력과 발신력은 전혀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가가 기대한 대로 부처 조정 능력과 대국민 동참 호소 능력은 고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처 간의 화합을 방해할 뿐이고 국민들의 정부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간 겐다이에서는 고노다로의 폭주로 백신 접종 사업은 이미 먹구름이 끼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노다로는 사카이 관방 부장관의 백신 접종 일정 발언에 대해 엉터리다, 헛소리다 라는 트윗을 올려서 이미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규모 백신 접종에 요구되는 세심한 사전 조정과 공감대 형성인데 고노는 여전히 삐딱한 비아냥투의 트윗만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카이 관방 부장관이 이미 결정된 정부 문서에 근거해서 일정을 언론에 설명했는데도 고노는 엉터리, 헛소리라고 트윗을 적을 정도로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외무장관 시절에는 2년간 총 123개국을 놀러 다녔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일정을 망치다 보니 외무성 직원들이 힘들었다. 국방장관 때에도 이지스 어쇼어에 일방적으로 도입 중지 결정을 내렸다. 뒷수습에 모두가 힘들었다 라는 식의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에 대해 아소다로가 저래가지고 횡단보도라도 제대로 건널 수가 있을까 라고 평가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간단한 상식적인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구체적인 분석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정말 답답한 일본이다, 숨어있는 아베만 신났네, 불쌍한 스가 라는 생각이 스칠 정도입니다. 지병으로 중도 사퇴라는 카드를 이미 아베가 써먹었으니 스가가 선택할 카드도 없겠네요. 덥석 물은 총리 자리로 화병만 나는 스가네요.